현재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의 유가는 끝이 어딘지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해 국제유가 상승세가 잠시 꺾였는데요. 3월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향후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서 전략 비축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이 추가로 방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서해바다 백령도 주변의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도 이곳을 개발하기를 원했으나 북한의 안보 위협에 예민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령도에 공항이 생긴다는 계획이 현실화되며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지게 되자 주변 국가들이 다시 백령도의 석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백령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요. 서울과 직선 거리는 서울시청 기준 201km지만 북한 평양과의 거리는 146km이며 맞은편 항해도 장산고제선은 14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웨이하이와는 225km이고 산동반도 최동단, 즉 중국 본토와의 최단 거리는 180km, 남북 통일 이후에도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먼저 이곳 백령도 주변에 석유 시추공을 불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은 현재 한중 간에는 서해 경계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서인데요. 경계협정의 국제적 관행은 양국 간 중간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한국 쪽에 훨씬 가깝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경 124도선까지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데요. 중국은 매일 몇 차례씩 해안순 시선과 군함을 124도선 부근까지 보내고 해상 초계기도 띄우고 있으며 중국 잠수함이 이 해역에서 작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해군 사령관은 우리 해군 참모총장에게 한국은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매일 일방적으로 우리 해역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공정을 좌시하다간 124도선이 한중 간 암묵적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부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이 설치해놓은 석유 시추공을 철거하라는 주장을 중국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거친 행동은 예전부터 계속되었는데요. 한국도 아예 모른 척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예전부터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도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금이라도 미사일을 쏘며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의미가 강한 지역이며 우리 땅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이 생긴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바다와 자원들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참담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백령도는 인천과 가까워 이 주변을 중국이 차지한다면 중국이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백령도 공항 건설의 최적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초 인천시가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백령공항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급증할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 부족한 관광, 휴양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담긴 백령공항개발 기본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는 백령공항 주변에 골프장 면세점, 요트장 수상레저, 숙박, 오락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설계할 예정이며 또한 백령공항을 직접 운영 개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령도가 백령도 공항 건설로 관광지로 자리잡게 된다면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백령도 주변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러시아는 서해에 상당한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해의 에너지 자원을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자 미국에서도 이를 막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미해군 연구소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서부태평양에 3개의 항모 타격단, 1개의 원정 타격단, 1개의 상륙 준비단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모타격단은 항공모함과 비행단 호위함 잠수함으로 꾸려졌으며 원정 타격단은 강습 상륙함과 호위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 연대 규모의 해병 원정대가 있습니다. 상륙준비단은 원정 타격단에서 호위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가 빠진 편제입니다. 당시 해외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의 핵추진항모는 모두 4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중해에서 중동 관련 임무를 맡은 해리 트루먼함을 제외한 나머지 3척이 인도태평양으로 집결한 셈입니다. 당시 이처럼 항모 3척과 강습 상륙함 2척이 한 시기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었는데요. 외신들은 미국의 이러한 함모 이동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견제함과 중국에서의 시추 개발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은 막대하게 의존하던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더욱 견제하는 것이 중국이 예상과 달리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러시아의 에너지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선을 그었는데요.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이른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은 완전한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경제 위기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들의 취할 이득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집중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대신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더욱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 석유는 북극해 야말 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야말 LNG의 지분 20%를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야말 반도에서 새로 추진 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에는 중국 석유와 중국 해양 석유가 각각 10%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산 구매를 줄이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산 자원을 싸게 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만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현재 전 세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6일 뉴욕타임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유럽의회에서 러시아 침공 이후 EU 27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10억 유로 약 1조 3천억 원이라며 같은 기간 천연가스 등을 사려고 러시아에 갖다 바친 돈은 무려 350억 유로 약 47조 원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 하루치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최대 규모 경제대국이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특히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져 그에 합당한 정치적 역할이 기대되는 독일은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유럽 내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의 러시아산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50에서 75%, 석유는 25에서 50%에 달합니다. 마크롱이 석유와 석탄 수입 중단 제재와 관련해 독일을 따로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일단 에너지 금수 조처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일 베아테 바론 독일 기후경제부 대변인이 즉각적인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는 비현실적이라며 불행히도 독일은 러시아산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고 이는 지난 10년간 줄기는커녕 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막는 주요 방해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 내부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 담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현재 언론에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는 러시아의 엄청난 잘못에도 하루아침에 에너지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는 국가 보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하루빨리 100년도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